괴담 속으로 악몽. 얼마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꾸고 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꿈속 내용이 조금씩 진행이 된다는 것이었다. 영화 큐브처럼 공간을 계속해서 벗어나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었다. 추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꽤나 중요하게 작용되는 듯했다. 꿈속 내용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외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어째서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인지 왜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래서 잠들지 않기 위해 카페인이 함유된 것도 많이 마시고 최대한 참아보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참을 수가 없다. 갑자기 암흑이 깔렸고 나는 깨달았다. 또 나도 모르게 잠들고 만 것이었다. 사방이 하얀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고 탈출구를 찾아야만 했다.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즉시 깨게 되는데 내 몸이 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딘가가 다친다거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힘들다든가 하는 일이 생겼다. 숱한 실패로 인해 깨달은 점은 이제 이번 꿈이 마지막이라는 점과 내가 어떻게 될지 나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 자, 이제 이 방을 탈출해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문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만지는 행동은 위험하다. 최대한 눈으로 확인하던 중 가까이 다가가면 눈에 드러나는 틈이 보였다. 그곳을 발로 슬쩍 밀어보니 문이 열렸고 어둠이 눈앞에 펼쳐졌다. 딱히 다른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희미한 빛이 보이며 어떤 공간에 또 남겨졌다. 웬 다락방 같은 곳은 퀴퀴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소름이 돋는 게 느껴졌다. 다락방엔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 최대한 조심조심 피해 다녔다. 그때 어둠 속에서 뭔가가 꺾이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내며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관절 마디마디마다 꺾어대며 빠른 속도로 내게 기어오기 시작했고 나는 서둘러 반대편으로 달렸다. 그때 문이 보였다. 문은 두 곳이다. 어디로 나가면 될까? 적어도 다락방 같은 곳이면 아래로 내려가는 층이 있지 않을까? 서둘러 문을 열고 내려가 다시 문을 막았다. 그러자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다. 그것은 아래로 나오지 못하는 듯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제야 내가 내려온 공간을 눈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서재로 보이는 곳은 많은 책으로 빽빽하게 벽을 이루고 있었다. 벽이기도 한 책장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온통 외국어에 알아볼 수 없는 상형 문자가 보였다. 다른 문은 보이지 않았기에 분명 책장 벽 쪽에 숨겨진 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장이 의심스럽다. 책이 거꾸로 꽂혀 있고 크기도 제각각이다. 암호 같은 것일까? 책 배열을 바로 맞추면 아마 문이 드러나겠지.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뜬금없는 석상도 의심스럽다. 보통 석상은 앞쪽을 보게끔 장식해두는데 여기 있는 석상은 45도 정도 비스듬하게 놓여 있었다. 뭘 건드려야 할까? 뭔가 철커덕하고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내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 두려웠지만 금방 푹신한 곳에 안착했다. 그렇게 또 다른 방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방엔 잡다한 볼품이 굉장히 많았다. 꼭 과학자의 방 같은 곳이었는데 여러 약물과 모형 등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소름이 돋아 굳어 있다가 이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살펴보는데
커다란 문이 보였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탁자가 있었는데 위에 컵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컵 중간엔 메모가 하나 있었고 자세히 읽어보니 앞에 있는 액체를 머금고 있다가 문이 있는 곳이라 유추되는 곳에 뱉어야 하는 듯 했다. 똑같은 물잔에 똑같은 무양무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다. 물일까?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석상을 바로 두자 문이 열리며 복잡한 길이 나왔다. 꼬불꼬불한 길과 좁고 허리를 펼 수 없는 길 또한 나왔다. 그렇게 한참을 가니 멀리서 빛이 보였고 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또 다른 방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방엔 잡다한 볼품이 굉장히 많았다. 있는 거지? 입에 머금은 불에서 짠기가 느껴졌다. 소금물인가? 그런 판단을 하며 나도 모르게 문이 있는 듯한 곳 앞으로 가서 물을 뿜어 내뱉었다. 그러자 철커덩하는 소리와 함께 끼익하고 낡은 듯한 문이 열렸다. 뭔가를 정화하는 의미인가? 그렇게 마지막 방인 듯한 곳에 도달했다. 그 방은 처음에 들어섰던 방처럼 온통 새하얗기만 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커다란 문이 나란히 2개가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문을 열고 나갈까 망설이고 있던 그때였다. 2가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쪽으로 오너라. 하나는 나를 이끄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이었는데 뭔가 포근하면서도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쪽이야. 하나는 친숙하면서도 너무나 반가운 엄마의 목소리였다. 이쪽이야.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들며 눈물을 쏟을 뻔했다. 오른쪽 문 밖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른 나와야지. 여기서 기다릴게. 엄마의 목소리. 이건 꿈인데 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 혹시 현실에서 나를 깨우고 있는 목소리일까? 왼쪽 문 밖에서는 누군지 알 수 없는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누굴까? 자, 이쪽으로 나오거라. 소중한 내 아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왠지 낯선 느낌을 따르지 말라는 촉이 강하게 발동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왼쪽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문을 열고 나가니 흩날리는 꽃잎과 함께 상냥하고 다정해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다. 그분은 바로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할머니 품으로 달려가니 할머니는 나를 꼭 껴안아 주셨다. 행여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할머니가 나를 지켜주신 것이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그리고 보이는 건 하얗고 낯선 천장이었다. 알고 보니 나는 교통사고로 인해 큰 수술을 해야만 했고 그 후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였다고 했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들어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런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우선 공명음이 들리는 곳을 찾기 위해 벽 여기저기를 두드려 보기로 했다. 뭉툭한 소리는 단순한 벽일 가능성이 높고 텅텅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면 문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던 중 갑자기 텅텅 소리가 나는 곳을 발견했다. 그때였다. 문이 부서져라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난 그것이 무엇인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끔찍한 통증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아무래도 정면 쪽이 탈출에 한 걸음 더 가깝지 않을까? 더 정상적인 문 같으니 괜찮지 않을까? 빠른 판단을 하며 정면 쪽에 있는 문으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이 건물은 몇 층짜리지? 왼쪽에 놓인 물을 머금었을 때 뭔가 아릿한 느낌이 들면서 혀가 점점 마비됨을 느꼈다. 서둘러 물을 뱉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핑 도는 느낌과 함께 어지러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쓰러진 나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아무래도 낯선 사람보다는 엄마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 오른쪽 문고리를 힘껏 돌렸다. 그리고 눈앞에 보인 것은 거대한 무언가의 작은 얼굴. 그 얼굴은 소름 끼치게 웃고 있었다. 커다란 눈과 함께 새빨간 입. 그리고 그 입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가, 이리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나는 그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무력해지고 말았다. 그렇게 그것은 나를 잡아 산산조각을 냈다.